셀트리온은 2025년 R&D 지출 중에서 무형자산으로 올라간 비율이 약 58%입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가장 최근 감사 보고서인 2024년 기준으로 약 36%고요. 비교 연도가 다르긴 하지만 셀트리온 자산화율이 더 높은 건 의외인데요. 신약이 많으면 오히려 낮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은 신약 비중 때문에 초기 비용 부담이 크긴 하지만요. 이미 자산화 요건을 통과한 후기 임상 프로젝트도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원충입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하죠. 재무제표의 숫자로 현상을 들여다봅니다. The Best View. 오늘은 국내 바이오 산업의 양대 산맥,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SR본부의 고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SR본부 고진영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이제 국내 바이오 산업의 양대 산맥인데 영업이익률 차이는 꽤 크죠? 네, 202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연결 영업이익률이 45.4%입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제약이나 해외 판매법인들이 전부 연결로 잡히기 때문에 오늘은 별도 기준으로 볼 건데요. 작년 영업이익이 31.4%예요. 14%포인트 차이인데 이 숫자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압도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회사처럼 보이네요. 근데 사실 그렇게 보긴 힘듭니다. 두 회사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나는 건 연구개발비, 즉 R&D 비용 영향이 상당하거든요. 사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죠. 하긴 사업 구조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체는 이제 CDMO, 위탁 개발 생산만 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약을 대신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면 생산해 주는 건데요. 인천 송도에 공장 4개를 운영하고 있고 모공장도 짓고 있죠. 직접 신약을 개발해서 파는 회사는 아닙니다. 셀트리온처럼 대규모 임상 개발비가 필요하진 않아요. 반면 셀트리온은 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 직접 하고 있죠. 맞습니다. 2024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하면서 판매 기능까지 흡수했고요. 램시마, 투룩시마, 허주마 같은 바이오시밀러와 함께 신약 파이프라인도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이 연구 개발 비용들이 셀트리온 재무제표에 직접 반영됩니다. 한쪽은 공장만 운영하고 한쪽은 개발부터 판매까지 다 하니까 당연히 비용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따져봐야 할 게 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작년 11월에 인적 분할 전까지는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안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분할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원래는 종속회사였으니까. 네, 분할 전까지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실적이 바이오로직스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돼 있었죠. 근데 재밌는 건 분할 전 에피스를 포함한 연결 기준으로 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R&D 비용이 셀트리온보다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에피스도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면서 R&D를 상당히 많이 했을 텐데요. 이유가 궁금한데 숫자 좀 확인해보죠. 네, 분할 전을 확인해야 하니까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연결 판매비 중에서 R&D 비용이 1,225억 원입니다. 경상연구비랑 무현자산 상각비를 합친 금액이에요. 같은 기준으로 셀트리온 R&D 비용은 1,522억 원이고요. 차이가 300억 정도면 생각보다 크지 않네요. 절대 금액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매출 대비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이오로직스는 이 비용이 매출의 2.9% 수준이고 셀트리온은 6.1%거든요. 같은 100원을 벌어도 셀트리온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부담을 훨씬 더 크게 안고 있다는 의미죠. 그렇군요. 매출 규모 차이 때문에 절대 금액 격차는 작아 보여도 이익률에 미치는 압력은 셀트리온 쪽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네요. 네, 실제로 영업이익률로 봐도 작년 9월 말 바이오로직스가 39.8%, 셀트리온은 39.2%거든요. 분할 전 구조만 놓고 보면 양사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연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익률이 45%로 확 띄운 거는 에피스 분할 효과가 크게 반영됐다고 봐야겠네요. 네, 원래도 포트폴리오가 달랐는데 분할 이후엔 바이오로직스에서 바이오시밀러까지 빠졌으니까요. 셀트리온과 비교하면 R&D 비용 차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작년 9월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연결에 에피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R&D 비율이 2.9%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 땐 내부 거래가 제거됩니다. 예를 들어 에피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임상시료 생산 같은 걸 맡기고 비용을 지불한다고 했을 때 에피스 입장에서는 R&D 지출이지만 연결하면서 그런 내부 거래가 상계되거든요. 연결 재무제표를 묶는 순간 비용이 단순 합산되지는 않는다는 거군요. 에피스가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R&D 비용보다 연결 기준에서 줄어 보이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개발비 자산화입니다. 에피스가 쓰는 R&D 비용 중 일부는 비용이 아닌 무형 자산으로 자산화돼서 단기 손익 계산서에 안 잡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개발비 자산화라는 게 회사가 신약이나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면서 쓰는 비용을 바로바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재무제표에서 이제 무형 자산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영업 이익이 방어가 되긴 하지만 대신 나중에 제품이 상업화되면 상각비로 다시 비용 처리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자산화를 어느 시점부터 시작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금감원 지침은 기술적 성공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시점부터 연구개발비 자산화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모두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는 임상 1상 승인 시점부터 자산화를 하죠. 바이오 시밀러는 이미 시판 중인 오리지널 약과의 유사성을 검증하는 거라서 임상 1상에 들어갈 때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을 근거가 충분하거든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거의 바이오 시밀러만 하니까 대부분이 임상 1상부터 자산화가 됐겠네요. 반대로 셀트리온은 신약 파이프라인이 좀 많죠? 네, 신약은 임상 초기 단계에서 실패할 확률이 바이오 시밀러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임상 3상 개시 승인 이후부터 신약 개발비를 자산화하고 있습니다. 3상에 진입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개발비는 전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그러면 셀트리온은 신약 R&D를 확대하면 할수록 이제 비용 부담이 커지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자산화율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흥미로운 건 자산화율 자체는 셀트리온이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경상 연구비와 내부 창출 자산화 규모를 찾아서 계산했을 때 셀트리온은 2025년 R&D 지출 중 무형 자산으로 올라간 비율이 약 58%입니다. 바이오 에피스는 가장 최근 감사 보고서인 2024년 기준으로 약 36%고요. 비교 연도가 다르긴 하지만 셀트리온의 자산화율이 훨씬 더 높다는 건 의외인데요. 신약이 많으면 오히려 낮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은 신약 비중 때문에 초기 비용 부담이 크긴 하지만 이미 자산화 요건을 통과한 후기 임상 프로젝트도 많거든요. 여기에 계속 자본을 투입하니까 자산으로 인식되는 절대 금액 자체가 큽니다. 초기 비용 부담과 후기 자산화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자산화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나중에 상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분할 전 이야기고요. 작년 11월 1일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이제 에피스 지분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로 인적 분할됐잖아요. 분할 이후에는 비교 프레임 자체가 좀 달라졌겠죠? 그렇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순수 CDMO 기업이 됐고 2025년 연결 감사 보고서에선 에피스 관련 실적이 전부 중단 영업으로 분류됐어요. 그 결과가 매출 4조 5,570억에 영업이익 2조 692억이에요. 2024년 에피스를 포함했을 때 29%였던 영업이익률이 CDMO만 남기니까 한 해 만에 45%로 뛴 겁니다. 결국 사업이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라 R&D 비용을 안고 있던 에피스가 빠진 효과가 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구조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겠죠. CDMO 본업의 실적 개선도 함께 반영됐을 거고요. 그럼 에피스 쪽 R&D 비용 부담은 이제 에피스 홀딩스 실적으로 직접 볼 수 있겠네요. 네,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단 2개월 만에 기록한 경상 연구비가 432억 원인데요. 분할 전에는 바이오로직스 연결 안에서 내부 거래 재고로 축소돼 보이던 R&D 비용이 독립법인 재무제표에선 더 뚜렷이 보이게 된 거죠. 그럼 작년 에피스 홀딩스 실적은 좀 어땠나요? 분할 이후 2개월간 매출 2,517억 원에 영업손실 636억 원을 기록했어요. 판관비 중에 경상연구비가 432억 원 잡혀 있고요. 영업 적자긴 한데 2개월 실적으로 수익성을 판단하긴 무리가 있겠죠. 이제부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 홀딩스 실적이 따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영업이익을 사업 구조와 개발비 자산화 측면에서 뜯어봤는데요. 기억해야 할 부분은 R&D 비용은 비용인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거죠. 에피스를 독립시키고 위탁 생산으로 확실한 수익성을 챙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개발비를 감수하면서도 자체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키워가는 셀트리온의 사업 방향성 차이가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독립법인이 된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홀로서기 성적표, 그리고 셀트리온의 신약 R&D 투자 회수 시점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더베스트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